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보시게 되면은 조명의 기초라고 해서 빛과 전자, 기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네,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 기파 사실은 빛과 전기는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으로 보게 되면은 가시광선이 여러분들이 무지개 보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있듯이, 자, 여기서 빨, 주노초 파남보, 파장의 길이가 긴 쪽부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파장이 이쪽 긴 거고, 자, 이쪽은 짧은 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중에서 보라색, 보라색이 한 380 나노메타 정도 되고, 빨간색이 760 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긴 것을 보라색 자자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은요, 적이니까 적외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름 같을 때 자외선 차단한다고 해서 선크림 같은 거 바르게 되는데, 이쪽에는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몸 깊이 침투해서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은 이제 이쪽에서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표에서 좀 주어지는데,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 밑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파의 성질이라고 해서 전자파의 속도와 뭐 진공속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라고 해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조명공학의 기초량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실 게 필요해요. 자, 용어가 지금 광속, 광도, 그 다음에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이렇게 몇 개가 있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광속, 별표 하나 쳐주시죠. 광속. 광속이 조명에서 보게 되면 빛이 우리가 자속이나 전속처럼 가닥수로 나오게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이 크다는 얘기는요, 빛의 양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빛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광속의 기호는 우리가 지금부터 F로 정의하고요. 단위는 루멘이라고 있습니다. 뭐 1000루멘, 500루멘, 그렇게 루멘이라고 읽고요. 광도는 빛이 얼마나 센가, 그래서 램프로부터 발산된 빛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광도는 칸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명, 그러니까 여기가 강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큼 정도로 해야 될까요? 광도라든지 아니면은 조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조도 같은 경우에는 밝기죠, 그렇죠? 이번에 뭐 강실을 만든다, 뭐 300룩스 정도를 해야 되겠다, 200룩스 정도를 해야 되겠다, 조금 어두운 곳이다라고 하면은 100룩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룩스로 얘기하는 게 또 조도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도는 I, 조도는 E. 여러분이 광속 F, 그 다음에 조도 E. 조명 기구 쪽에서 봤을 때는요, 광속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E, 조도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조명 기구에서는 발산하는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휘도는 표면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표면의 밝기, 광속 발산도 이렇게 얘기가 있죠. 자, 밑에 3번에 물체를 잘 보이기 위한 조명의 조건. 조명을 우리가 하는데 이유는 그 용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시계 수리공이 조명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집중된 조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분위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의 조도를 좀 낮은 간접 조명들을 채용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조명이 용도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잘 보이기 위한 조명의 조건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시성이 좋은 거. 1번, 충분히 밝아야 된다. 두 번째, 물체의 크기가 커야 된다. 세 번째, 대비가 커야 된다. 이 주변과의 밝기 차이죠. 그렇죠? 하나가 밝으면 뭐예요? 옆에도 엄청 밝은데, 그러면은 대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네 번째, 보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1번과 3번에다가 밑줄을 쳐두십시오. 충분히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비가 커야 된다. 네 번째, 조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천장에서 한쪽으로만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직접 조명. 근데 일부는 또 위에까지 된다. 그러면은 간접 조명. 그쵸? 반 직접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로브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거실 같은 데 있는 등은 그냥 형광등만 딱 놓는 게 아니죠. 이 등에다가 뭘 이렇게 씌우죠. 그쵸? 플라스틱 같은
그럼 왜냐하면은 이 빛이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발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하게 되죠.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반 조명, 그 다음에 국부 조명 얘기가 나와요. 전반 조명,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 국부 조명, 작업면상에 필요한 장소 측 어떤 특별한 면을 부분 조명하는 방식. 국부 조명, 국부 조명. 수술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 국부 조명. 한 곳만 스포트라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4. 조명의 밝기,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는 조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리 그 조도 E는 광도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역제곱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입사각이 있게 되면 이때는 또 코사인 세타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놓을 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많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식만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뒤에 한 문제 정도 풀 겁니다. 자, 조명 설계 우수한 조명이란 무엇이냐? 충분한 밝기일 것, 적당한 휘도일 것, 눈부심이 적어야 된다, 그늘이 없어야 된다, 뭐 분광 분포가 좋아야 된다, 미적 효과가 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고 옥내 조명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 광속, 그 다음에 광원의 수, 그 다음에 조도, 면적, 조명률, 감광 보상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조명의 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전기 기능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전해식 풀어야 되는 마지막 식 FUN은 EAD 이게 전기 공사 기사 가시게 되면 전기 응용 파트에 나오게 되는데 자 F 뭐냐? F가 광속 U 조명률 N 개수 E 조도 A 면적 D 감광 보상률. 자, 한번 보세요. 내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하나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면 방을 하나 큰 방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창고를 하나 만든다고 해보세요. 창고가 가로, 세로 여기가 한 10m 가로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방에다가 도대체 형광등을 몇 개 정도를 놔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창고로 해서 한 300룩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형광등을 몇 개 정도를 배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미리 그냥 일단 붙여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 얼마냐? 빛이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가 얼마나 밝냐? 두 번째, 조명률. 이 효율이 몇 %냐? 다음에 이 개수 참 이렇게 되죠. 개수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U 분의 EAT. 그 다음에 이 조도는 얼마큼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큼이냐? 가로 세로. 여기는 300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 이 빛이 형광등이 점점 사용함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 빛의 양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광, 빛이 줄어드는 것을 아예 보상해서 처음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도가 클수록, 그 다음에 면적이 클수록, 감광 보상률이 클수록 형광등의 개수는 많아지게 되죠. 근데 형광등의 광속이 클수록, 그 다음에 그 조명률이 클수록 개수는 또 적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푸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식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따가 한번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지수 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 방의 특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실지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H가 높이고요. 그 다음에 X가 가로, Y가 세로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을 우리가 실지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몇 개요? 15개? 네, 문제 풀어보죠. 1번. 눈부심의 정도로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의 면적 대비 어느 방향의 광도를 의미하는 거 휘도, 눈부심 정도 휘도. 2번. 조명공학에서 사용하는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광도. 조도는 뭐예요? 룩스.
광속 루멘, 광도 칸델라, 휘도 니트. 3번에 완전 확설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같은가? 2번에 휘도. 표면의 밝기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요, 휘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에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에서 F40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하고서 아까 이게 형광등 표시였었죠. F40. 40W짜리 형광등이라는 뜻입니다. 수은등은요, H, 나트륨 등은 N, 메탈 할라이드 등은 M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5번,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공장, 사무실, 백화점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은은 다 골고루 빛나게 되는 것. 전반 조명을 사용하죠. 6번에 조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2번에 보면 휘도 대비가 높을 것? 이건 아닙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에 적당한 조도일 것. 적당하다고 하면 다 좋은 말이에요. 3번에 보게 되면 뭐 균등할 것. 4번에 적당한 그림자가 있어요.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7번에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하는 방식. 요즘에 이제 매장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이 안에 이제 등기구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다운라이트 방식이라고 하죠. 8번에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전반 조명. 9번에 1m 높이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광원의 높이까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닥이 있고요. 천장이 있어요. 천장까지가 높이가 3m래요. 근데 작업대까지의 높이가 여기가 1m라고 해요. 그러면 광원까지 높이가 얼마큼입니까? 2m가 되겠죠. 답 2번. 10번에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해서 한 조명기구는 일정한 부분만 아주 밝게 하는 것. 직접 조명기구. 11번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등 및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한 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1m. 1m 이내여야 된다. 12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해서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 퍼 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되는가? 고압 방전등. 보통 우리가 나트륨 등 사용하게 되는데 70 루멘 퍼 와트 1와트당 이 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터널 같은데 나트륨 등 많이 사용하죠. 약간 노란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등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수명이 긴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은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도 예전에는 붉었다면 요새는 좀 완전히 밝은 형광등처럼 그렇죠? 이런 주광등 색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광등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로맨틱한 거는 떨어지죠. 원래 가로등 밑에라고 하면은 약간 붉은 기운들 이런 게 되게 로맨틱한데 범죄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즘에는 아주 밝은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번 실내 면적이 13, 14번 이게 다 지금 아까 13번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FUN은 EAT. 자, 문제 볼게요.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교실에 전 광속이 2500 루멘인 40W 형광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으로 하려면은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는가? 자, N은 FU분의 EAT 하게 되고 F 광속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500이에요. 이 형광등 기구가. 그 다음에 U 조명률이 50%라고 합니다. 0.5. 그 다음에 E 전체 조도가 150. 그 다음에 면적이 100. 감광 보상률, 빛이 좀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좀 여유율을 두는 것을 1.25만큼 두고 싶대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15 나오네요. 15개. 보통 근데 15개는 홀수이기 때문에 3개씩 5개 배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로 세로는 안 나왔지만 아니면 그냥 16개 놔도 되고요. 4 곱하기 4에서 16개 놔도 되고요. 정사각형이라면. 14번 가로 20m, 세로 18m, 천정 높이 3.85, 작업면의 높이 0.85,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 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산식 있었죠. 높이에다가 가로 더하기 세로 합분의 곱,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러면 높이, 작업면의 높이는 얼마예요? 천장까지가 높이가 3.85래요. 3.85. 근데 작업면이 높이가 85cm래요. 그러면은 천장부터 작업면까지가 3m가 되겠네요. 따라서 높이가 3입니다. 3. 가로 세로가 지금 18이니까 20 플러스 18 분의 20 곱하기 18이죠. 계산하게 되면 3.16이 나올 겁니다. 15번 60 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2m의 거리에서 그 방향과 직각면과 30도 기울어진 조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따라서 r 제곱분의 i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코사인 세타 계산하게 됩니다. 거리가 2m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이고요. i 값이 6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 계산합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 룩스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 설비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가 끝을 낸 게 아니라 이제 전기 기능사 필기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한 바퀴 돌으신 분은 두 바퀴가 돌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정주행 몇 번? 꼭 3번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가 앞에 전기 일반 할 때는 이론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하려 했지만 뒷부분에서 오게 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아주 그 틈틈이 공부하기 쉽게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문제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최근의 기출문제라든지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한 2,000개 정도로 분석한 것 같아요. 여러 개 문제를 분석해서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촬영한 만큼 여러분께서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째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기초 체력을 많이 닦아 놓으신 만큼 충분히 합격선에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4번, 5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초 체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기초 체력이 증가한 만큼 이 이후에 전기공학 공부가 더 즐거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이고요. 다산에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전기 공부의 즐거운 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